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뭘 질문하러 이렇게 걸어와요. 그때부터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소리가. 그날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습관이 들어서 3개월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화에서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좀 일찍 끝내라고 그리고 가볍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몇 주 해봤어요. 한 2주. 근데 제가 이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자, 위에 자기가 이제 그게 있으면 굉장히 힘든가 보다. 네네네.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했는데 체지방만 한 6kg가 빠졌더라고요. 체중은 한 7kg? 제가 딱 3주 했거든요. 1.5kg씩, 1.7kg씩 빠지는 거예요. 매주? 네. 3주 했는데 4kg 빠져요. 와, 지금 4kg 빠져서 오신 네. 거네? 와. 성공이죠. 승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작년 연초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계속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한 번 살이 빠진 적은 그러니까 살이 찐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뭐 보통으로 유지. 애를 낳고 나서 2kg 찐 게 그 다음에 유지. 또 2kg 찌고 유지.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14kg 정도 이제. 14kg까지 살금살금 올라간 거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뭐 매년 다이어리의 연초 계획이 10kg 살 빼기, 10kg 살 빼기. 한 번도 지킨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빼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은 건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해서 떴고, 근데 제가 작년에 연초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딱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지 말자. 지겹다. 다이어트라는 말을 다이어리에 쓰지 말자. 그냥 건강한 좋은 습관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고, 다이어트 보조제 사지 말자. 건강 기능성 식품 사지 말자. 그리고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말자. 덕분에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실천하자.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천한 게 뭐였냐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려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회사에 계속 앉아있고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대예요. 저기 신호등이 다음번에 켜지면 100m 달리기를 하고 2칸씩 계단을 가면서 런지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격렬한 운동 시간이고 나머지는 운동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하루 중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아침 시간 도저히 못 내겠고, 그리고 저녁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제 봐주시는데 엄마를 퇴근시켜 줘야 되니까 이제 저녁 시간 뺄 수가 없고 점심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일단 헬스를 끊고, 근데 그 헬스 안에서 운동을 제가 마음 편하게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가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PT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PT를 2번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느낌은 되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도 어떻게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살 빼려고 해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이 살 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구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살 빼는 거에 이게 선생님도 연연해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할 때마다 최겸님의 그 재생 목록에 있는 거를 하나둘씩 다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자라는 게 일단 작년에 모토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재미없는 재생 목록, 그 이론적인 부분들 재미없잖아요. 근데 20분 동안 1000국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거를 계속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컨텐츠가 다이어트처럼 올라와져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이어트가 아니었던 걸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죠. 계속 보고 있다가 딱 에리님의 영상이 뜬 거예요. 전 작년에 봄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론적인 걸 제가 봐왔다가 첫 성공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도 절식, 운동, 뭐 저탄고지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나쁜 거를 끊어내고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갖고 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든요. 갑상선암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1년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는 비싼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꼭 해주거든요. 각종 기능 검사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살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폐경 전에 살 안 빼면 폐경 이후엔 살 안 빠져요. 그 전에 꼭 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60대에 뺐다고? 이게 되게 저한테 강한 임팩트로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은 공복 시간을 갖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16시간, 18시간을 갖는 게. 왜냐면 제가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뭐를 꼭 먹고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아침에 달걀이든 뭐 고구마든 샌드위치든 요플레 이런 거를 먹고 꼭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 공복을 달래는 거는 아직도 달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 회사에서도. 근데 방탄커피를 진짜 하셨잖아요. 저도 방탄커피를 또 직접 만들어 먹기는 너무 힘들어서 시중에 파는 디카페인 방탄커피를 사서 알커피를 한 스푼 넣어요. 알커피가 뭐예요? 그냥 가루. 그거 알커피죠. 테이스터 초이스 뭐 맥심 이거 있잖아요. 맥심이나 그 알커피를 넣고 전자레인지 1분 40초를 돌려. 그럴 건 뭐하러 디카페인을 사? 아니 들 먹으려고. 들 먹으려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함량 카페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고함량. 원래 디카페인이 아니면 고함량이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알커피를 하나 그 넣고 와중에도 돌리면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공복도 달래지고 커피를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방탄커피 진짜 도움받아서 샀어요. 라떼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설정한 게 2주만 버텨보자. 내가 어떤 습관을 잡는 거에는 약간 2주 정도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2주만 이거를 공복 시간을 지켜보고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보리차로 아니면 따뜻한 차로 그걸 없이. 대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오는. 2주 뒤에? 네. 그러니까 2주 뒤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전 커피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먹어도 되는 정도로 차를 마셔도 되는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점심 시간에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선생님하고 PT를 하는 시간은 금요일 하루, 다음 토요일이니까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이제 점심 시간에는 한 40분 바짝 운동, 땀을 쫙 흘릴 정도로 바짝 운동을 하고 싹 씻고 나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사실은 저를 위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사실은 쌀 수 있는 게 계란,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였다가 이제 또띠아를 샀어요. 그러니까 또띠아를 사가지고 랩. 왜냐면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랩으로 먹고 근데 랩 하나만 먹으면 닭가슴살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먹으면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계란 좋아. 이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박 안 갖고 하려고 했어요. 안 갖고 했어요. 근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강박을 안 갖고 그냥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거를 최대한 안 먹었고 공복 시간을 적절하게 지켰고 그리고 운동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도 이제 좀 대견하고 또 기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단점이 있어요. 평일만 잘 지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잘 지키고 토요일은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습관들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맨날 회사집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유일한 저의 쾌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재밌는 건 금요일 날 하잖아요. TV 프로를 좋아하는 뭐 음악 관련된 채널 방송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맥주를 한 캔을 마시는데 다행히도 안주는 제가 북어 있잖아. 북어채 4분 50초 돌리면 바삭해져. 그거랑 먹는 거 아니면 김 마른 김을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아이고. 네, 다행이죠. 진짜 근데 다행이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게 2kg가 빠져요.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kg가 빠지거든요. 근데 주말에 먹었잖아요. 다시 1kg 찌지. 네, 2kg가 쪘는데 300g만 빠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300g. 네, 수분 빠져나요. 300g씩 일주일에 빠지다 보니까 아, 남들은 3개월에 2.7 12kg 뺐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한 7개월 하는데 1kg씩 빠졌어요. 진짜. 잘했네. 1kg씩 천천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프로님. 살 좀 빠진 거 예뻐진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 옆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소문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이어트에 여자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소문을 제가 좀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같이- 이뻐졌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음.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얘기해요. 어제 그 영상 봤어? 어제 그 영상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해 먹는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는 채널은 사실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밥 상담소를 한 거예요. 1화 때부터.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즐겨봤어요. 근데 언제 즐겨봤냐면 어떤 분도 와서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퇴근할 때마다 이게 되게 저한테 힐링이 많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회사가 청계광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화역까지 걸어가요. 운동을 점심에 못한 날은. 그러니까 근데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청계광장 물소리 들으면서 그렇지. 이어폰을 끄고 집밥 상담소의 그러니까 요리 만드는 거 말고 이렇게 그렇지, 대화하는 얘기하는 거를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여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상상을 맨날 했었던 이루어졌네. 생상을 맨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밥 상담소를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 너무 풍성한 다이어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연애 얘기. 연애 얘기. 연애 자기가- 얘기. 그리고 이 얘기가 오늘 얼마나 되게 중요한 그렇지. 얘기였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맞아, 해주셨잖아요. 잠복한 그런데다가 얘기는 잠복한 얘기. 이런 얘기하는데 에리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뭐 누굴 존경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누굴 존경한다는데 되게 큰 어른들이 되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가슴 와닿게 안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때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 끝까지 막 들으면서 와요. 그러면 집에 올 때쯤 딱 뭐 엄마 또 책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되게 중요한 걸 이제 조금 알게 된 게 뭐였냐면 10월 달에 제가 좀 회사에서 약간의 이동도 있었고 제가 약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인데 회사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도를 좀 지나쳐서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뭘 질문하러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소리가. 죄송한데요. 저한테 쪽지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죠. 아무 얘기가 안 들리는 거.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안 해도 돼야 돼. 진짜 실수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한테 자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진 습관이 뭐였냐면 항상 회사에서도 6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간단하게 먹고 집에 가서 공복을 유지했는데 안 먹으려고 바나나하고 뭐 계란도 막 까먹고 있었단 말이야. 저녁까지 다 먹은 거예요. 집에 갔어요. 저는 이제 평일에는 밥을 안 해요. 엄마가 해주시거든요. 아이들까지 케어해 주시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가서 이제 주방에 보면 엄마가 해 놓은 음. 음식이 이렇게 버너 2개 있어요. 국과 찌개와 어떤 메인 음식이. 그거를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습관이 들어서 한 2, 3개월 동안. 근데 그때가 11월, 12월, 1월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말 행사도 많고 약속도 많은데다 집에 가서 이거를 먹고 있으니 3개월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밥 시간을 바꾼 거예요. 8시 정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밥 시간이 바뀌었어요. 식사 시간이 네. 늦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늦어졌어요. 계란 바나나 같은 거는 이제 안 먹고. 그것도 먹고. 먹고 식사 시간도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때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다시 안 잡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죠. 네. 그러니까 많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때 내 큰애가 이제 졸업식이었거든요. 갑자기 여기 집밥 상담소에서 온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이어트 해야겠다. 저 혼자 이렇게 하고 다양한 되게 얘기가 많았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의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럴 수 어떻게 하려고. 있잖아요. 방금 그 입모양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네. 감동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느낌. 아니, 묘한 감정인 것 같긴 했는데 되게 결과물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나가도 될까? 나갈 자격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동안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차를 타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왜냐면 맨날 최경책이 뒤에 있어서 그분 얼굴이 있지.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온라인 강의 자료가 그분 얼굴이 있지. 맨날 또 어디에 뭔가 널려 있지. 막 이러니까 캐릭터도 또 사실 정보통에. 엄마 그 최겸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다. 거기에 출연하는 걸로. 근데 엄마가 나갈까 말까? 라고 했더니 엄마 무슨 소리야 나가야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나가야겠다. 그때가 D-Day 37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떤 결과물을 주말에 맥주 마시지 않는 그 결과물로 했을 때 얼마나 하는지. 근데 그게 또 너무 강박을 갖고 하면 제가 너무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3월 달은 너무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결심을 하고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뭘 생각을 했냐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 쾌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건데 다른 걸로 그만 해보자. 그래서 하늘보리를 주문을 해서 그 시간에 그게 더 맥주 같겠다. 그러니까 흔들면 그러니까 거품도 나와요. 흔들면. 거의 탄산 실린더로 탄산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맥주 잔에 그걸 놓고 색깔도 봤더니 비슷하고.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옆에서 흔들어주고 맥주가 내주려고. 그렇게 아유. 했어요. 근데 중간에 무너진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전엔 또 조금 먹었잖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양을 섭취를 하지 못한 느낌.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그게 입 터짐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운동을 평일 못했어요. 약속도 많았고 평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PT를 했고 올해는 그때 인터뷰 영상 중에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 나왔었거든요. 또 되게 필라테스 운동이 되게 좋다 해서 올해 1년은 내가 필라테스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끊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그 운동만 하고 밥을 밖에 나가서 먹되 샤브샤브, 이제 스테이크, 뭐 보쌈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양껏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할 수 있게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실험한 게 뭐였었냐면 한 번도 24시간 단식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번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배부르니까 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그래서 배고플 때 먹어야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고픈 시점 10시였어요. 뭘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또 하늘보리를 쫙 먹고 잤더니 그날 또
넘어가게 됐고 또 한 가지 또 그랬던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배고플 때 먹어야지 또 뭔가 중간에 퇴근할 때쯤에 뭐가 먹고 싶었어요. 배는 고픈 것 같진 않은데 뭐가 먹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저랑 되게 마음에 맞으신 그분이 항상 천일염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시장님 소금 좀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 소금 하나씩 먹고 가자. 소금을 입에다 넣고 사탕처럼 너무 좋았는데 우리 없어지죠. 집에 가서 먹지 말아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서 집에 가서 먹지 말아요. 약속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소금 덕분에 잘 지켜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진짜예요, 진짜예요. 몰랐어.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된 거. 아,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일은 아니지만 제가 딱 3주 했거든요. 완벽하게 3주를 하니까 진짜 1.5kg씩, 1.7kg씩 빠지는 거예요. 매주?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랬다가 조금 주말에는 올라오고 해서 3주 했는데 4kg 빠져요. 와, 지금 4kg 빠져서 오신 네. 거네? 성공했죠. 진짜 성공했다. 근데 너무 빠른데, 되게 제가 일주일에 2kg씩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3개월 만에 10몇 킬로가 빠지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육아휴직을 썼었어요. 아이들이 1학년 때. 저는 항상 핑계가 이거였었거든요. 갑상선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살이 안 그것도 빠지는 거야.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의지한 거죠. 음.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 키우고 무슨 시간이 없겠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살을 못 빼라고 생각을 했다가 육아휴직 때 10개월씩 쉬면서 그때 수영도 하고 복싱도 하고 진짜 PT도 하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을 크게는 못 뺐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3시간씩 걸어 다니고요. 일주일에 2번 PT 하고요. 먹을 것도 그때 이런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뭐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부에다가 카레 넣어가지고 밥 대신 먹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5, 6kg밖에 못 뺐거든요. 그리고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복.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남들 같은 10kg가 빠지고 저는 왜 5kg밖에 안 빠지는 걸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런 체질이 있대. 그럼 난 뭔 체질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발 검사하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기능의학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근처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발 검사 그게 딱 나왔었잖아요. 그럼 나 해봐야 되겠다. 난 내 몸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뭘까? 이제 모발 검사를 하려고 저만 결제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 것만 하는 게. 가족들 거를 다 해서 100만 원. 네, 어차피 성장 자녀도 있으니까 다 해서 넣어봤죠. 결과가 왔어요. 근데 뭐가 너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신랑한테 이제 보여줬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 신랑은 당뇨예요.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제일 좋게 나왔어요. 지수가. 모발 검사 한 개. 네, 모발 검사. 그러니까 대사 그걸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마이너스 97. 느린 대사. 마이너스 9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상선은 다 떼신 거예요? 네. 전절제하신 거예요? 네, 전 절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서 했는데 나트륨이 부족하고 칼륨이 부족하고 자기? 네.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해 하면 어떤 부신 기능이 약해지고 저활성화되고 갑상선 기능이 저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제가 소화 기능이 항상 안 좋아서 항상 일부러 트름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가 너무 차는데 배출도 잘 안 돼요. 꽉 막힌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개월 동안 그걸 하면서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런 거는. 일부러 트름하는 거 없어지고, 가스 차는 것도 없어지고, 이 소화 기능이 되게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되게 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방바닥에 앉아서
회사에서 식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못 일어났어요, 바로.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이 자네는 그냥 앉아있게. 진짜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바로 항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런 기능이 진짜 없어졌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모바일 검사하면서 뭐 어떤 기능들이 낮아진 이유가 어떤 영양소들 때문이고, 근데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거에 사실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소금을 더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 좀 채우려고 노력했더니 확실히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고 좀 내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같이 이제 강박 가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가장 많죠. 그죠? 오늘 가장 많은 근데- 사람이 최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 많지 않을까? 음. 그러면 그냥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 거니까.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할 때요.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게 돼요. 편안하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그냥 그렇지. 나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음. 하면 그냥 편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살 빼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다. 그리고 그게 별게 아니고 조금 나는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시고 나면 치우기 전에 한 번 더 먹고 그냥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내가 지금 걱정됐던 거는 계란, 바나나 뭐 이렇게 그거는 지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그냥 주말에 만들어서 가져가야겠다. 이런 그리고 제대로 된 그렇게 음식을 진짜 먹어야 되겠다. 또띠아가지고 구워서 정말 어. 그 마녀스프 같은 데다 그러니까. 넣어서 그 가져가셨다는 조금 분도 더 있고.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몸이 만족을 못해요. 음. 그런 거 먹어갖고는. 자꾸 그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음. 저도 4월, 6월에 책을 봤으니까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다시 이게 몸이 첫 번째로 제일 느껴진 게 뭐냐면 피곤함이 엄청 줄더라고요. 줄어. 내가 피곤해가지고 정말 그냥 맨날 누워있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바뀌는 게 피곤함이 한 90이었다면 한 3, 4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리고 변이 너무 좋아지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눈이 너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보게 돼. 내 눈동자가 지금 맑은지 안 맑은지 이거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시각이 맑은 거 아니면 눈 이렇게 그 눈이 또렷한 눈 거? 자위가 맑아져요. 흰 자위가 아주 깨끗해지고 막 이제 선생님 아시는 거죠. 막 간이 안 좋으면 막 프리딩 했다가 위장이 안 좋으면 놀이끼리 했다 막 이러잖아요. 심장이 좀 빨개졌다. 네, 저 눈이 왔다 갔다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눈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는 큰 병원은 안 가고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했는데 지방이 체지방만 한 6kg가 빠졌더라고요. 체중은 한 7kg? 그런데 거의 체지방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계선이었으니까, 대사질환 경계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당뇨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혈압은 높지는 않았어요. 항상 저혈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당뇨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까지 했는데, 예, 피검사 했는데 아주 수치도 아주 정상이고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에 강연 가기 전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화에서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식사를 좀 일찍 끝내라고 그리고 가볍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몇 주 해봤어요. 한 2주. 근데 제가 이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자, 위에 자기가 이제 그게 있으면 굉장히 힘든가 보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법을 내가 어떻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해야 될지를 이게 캐치가 되니까 너무 편안해요. 나는 지금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에 처했었잖아. 위험에 처해서 자궁이 빠져서 이제 병원에 거기서는 뭐 빨리 막 앰뷸런스 타고 가라고 하는 지경에 이제 어쨌거나 안 가기로 하고 이제 응급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오라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서 이 마사지랑 그 오일로 척추를 중심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하자면 그 에너지를 쭉쭉 넣어주는 거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성껏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이제 그 효소 찜질방이라는 데를 데려가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제 가게를 그만두고 연락할 통로도 없어지고 떨어지고 바로 또 산티아고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자기 생각나고 그다음에 네. 둘째 은수 생각나고 네. 그래서 저분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그게 떠올려졌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분이 내 영상을 우연히 보고 네. 그걸로 도움을 받아서 너무 힘들 때 신기한. 나는 정말로. 진짜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지니까 제가 신기하다. 이제 잠자는 것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 잠을 못 잔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남편도 10kg를 한 3번은 뺐나 봐요.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단식해가지고 단식을 막 일주일씩 막 열흘씩 막 해갖고 하고 한 번은 또 바나나만 먹어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뺐는데 이제 올해는 또 남편도 대사질환 좀 경계 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에 굉장히 수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계속 선생님들 영상 공유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한 2달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 5kg 빠졌나 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 단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즐겁게 먹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그냥 혓바닥으로 핥을듯이 다 먹어요. 뭘 주면. 그냥 저는 아까 평범한 그냥 음식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그냥 하는데 식구들은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남편은 빵이 보이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먹어봐야 돼. 그리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해봐야 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힘들면 막 설탕도 막 숟가락을 퍼서 막 먹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단 걸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올 때가 된 거죠.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같이 하면 잘 좋겠다. 됐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지지만 하겠다. 해야 될 사람, 스스로 해야 될 사람은 당신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주 잘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바뀌니까 안 좋은 걸 거의 보면 그냥 빵, 과자,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사탕 종류 막 이런 거, 달달한 거 막. 근데 항상 손이 갔던 그 손이 이게 멈춤이 됐어요.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예. 몸이 좋아지고. 소금을 먹어 하면서 하죠. 소금은 제가 권하는 만큼은 안 먹어요. 근데 본인이 적어도 저녁에는 좀 챙겨서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자제가 되더라고요. 조절이 돼요. 조절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저는 뭐 대단한 이야기를 갖고 온 건 아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가 저한테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진짜 겸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항상 공감되는 게 정말 잘못된 패러다임과 어떤 산업의 노름에 저희가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고 사람들한테도 들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 클래스도 하나의 일환이겠죠.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 이런 문화가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겨서 이런 저희가 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좀 선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별 이야기 아니라고 하셨는데 별 이야기 되게 아니지 많은 않지. 사람들이 그럼. 똑같이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느끼고 그리고 몸과 마음 들여다보는 거 특히 아직 우리 젊은 사람들인데 약간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을 시작하신 거 네. 되게 엄청 큰 이야기라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지? 왜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너무 네.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나이 든 사람이지.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정말 안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시작하면 금방 20세잖아. 그러면 내가 80까지 살면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금방 20 금방 세거든. 그럼 끝난다는 거거든. 이 삶에는 그 끝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진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내 몸을 건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을 어떻게 갖고 내가 어떻게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시각에 따라서 진짜 하루하루가
안 아프고 오늘 병원 안 간 걸로 성공이 아니라 사는 거지, 진짜 사는 거. 산다는 거는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들한테 제일 소중해서 우리 나이에 진짜 젊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 맞는 이런 식습관을 노인들 식습관이 제일 안 좋거든요. 진짜 밥 먹고 나면 꼭 요구르트 먹고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믹스 먹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음식 굉장히 달게 먹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젊은 사람들은 정보도 빠르고 찾아볼 줄도 아는데 우리들은 먹던 거에서 또 더군다나 지방을 안 먹어버릇하면은 제 소화 능력도 떨어져서 지방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훈련도 힘들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내 또래 앞으로 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분들한테 제일 시급하다 이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그치. 그리고 건강 때문에 엄마가 제일 걱정했던 걔가 좋아져서 엄마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저거 맨날 저러고 다니고 근데 걔가 바뀌잖아. 걔가 바뀌어서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식용유만 좀 먹지 말라봐요. 밀가루 한번 먹지 말고 이걸로 한번 이 국수를 바꿔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한테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명감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오늘이 가장 큰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씩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다, 진짜. 오늘도 되게 풍성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얘기들 덕분에 제가 오늘 또 되게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맞아요. 완전 귀여워.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 얘기가 거의 위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재겸님과 에리님 알게 돼서 건강에 많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저도 이제 5년 전에 술을 이미 끊었었고 3년 전에 커피를 이미 끊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 약간 나 혼자 챌린지긴 한데 인스턴트 라면 안 먹기 하고 있거든요. 좋았었구나. 네. 그래서 라면도 이제 거의 1년째 이제 끊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 삶에 이렇게 하나씩 안 좋은 것들 하나씩 이렇게 좀 벗어나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오고, 또 제가 정말 건강해야지. 근데 몸이 건강해야지. 그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게 또 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락 없이 아이한테 전해지고. 그래서 뭔가 아이가 한참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컸거든요. 이 아이의 자아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 맞췄다면 이제는 이제 저 자신을 돌보는 정말 그 아이를 돌봤던 그 마음으로 저를 좀 많이 돌봐야겠다라는 좋은 가르침도 얻고 갑니다. 아유, 오늘 너무 와서 너무 좋았어요. 긴 시간을 아이들 5 양육하면서 지내왔는데 아까 재겸님 표정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를 그렇게 하셔서 이런 표정을 아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주어지니까 또 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 이 지치고 힘든 상황, 이 반복되는 그 아이들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숨차게 뛰어다니는 그 상황들, 그게 좀 잦아드는 날이 언제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돌아보니 제가 이제 제 몸이, 제 마음이 자꾸 나에게 신호를 보내니까 그렇죠. 그 신호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 아픈 시간 속에서 또 제가 왜 내 생명력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마모가 돼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또 책을 들추게 되더라고요. 아프면서도 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에리 선생님 다시 만나고 또 재겸 선생님
책 통해서 영상 통해서 많이 참고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좀 아프면 어쩔까 얘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어쩔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만찬을 진짜.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고마웠었는데. 네. 오늘 약간 네 분 이야기 다 너무 뭐랄까 너무 좀 깊이가 엄청 깊이가 있었어요. 울림도 엄청 강한 것 같고 그냥 뭐 오늘 수진님 이야기가 또 사실 좀 독특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인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느끼고 일하면서 되게 많은 우연들이 되게 뭘까 싶은데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 저희가 되게 작은 우연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오늘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갭스 책 다음 버전 2차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중 출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또 제가 1차 했던 거를 이제 다른 분이 번역해 주시고 지금 이제 오늘 그 아침에 회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번역도 이제 또 계속 번역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책을 제가 지금 딱 이번에 한번 쭉 정리해서 보면서 너무 그냥 여기랑 연결돼 있고 그렇지. 좀 너무 지금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갭스 책 혹시나 오늘 이제 수진이 이야기 들으시고 또는 지금 육아를 할 계획이거나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자녀가 이미 다 컸지만 아직 아토피나 손주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손주 때문에 딱 많이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식을 통한 손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불려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봐요. 같이 연결돼 있어. 근데 그 결과값이 진짜 크다라는 걸 느끼고 근데 의외로 약간 아까 그 길을 돌아서 방향을 찾는 것처럼 그 갈림길에서 의외로 또 그 갈림길의 방향은 나와 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아까 수진님이 해내셨던 것만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누구나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간 이 갭스 책에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혹시나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이전 버전의 노란색 책 읽어보시는 걸 그것만 봐도 제안드리고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확장시킨 게 다음 파란색 책인데 아, 진짜요? 네,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설레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 하필 또 오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제 이렇게 공석이 나온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많은 분들한테 닿았으면 좋겠다는 좀 욕심이 엄청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요즘에 진짜 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 지연, 발달 장애 문제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음식과 식단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도 제일 몰라요. 음. 어떤 전문가도 음식 얘기한 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되게 감사한 일이야. 그죠? 이거를 접했다는 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듣고 따라 한다는 거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약간 추가를 하면 제가 요즘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라서 한 주는 수업이 정말 좋아요. 한 주는 또 수업이 정말 엉망이에요. 애들이 이제 그 수업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이제 이번 주 수요 수업이 엉망이었어요. 이제 애들한테 자기 존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애들이 지난 수업은 괜찮았거든요. 지난 수업은 자기 존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애들이 괜찮았어. 근데 자기 존중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고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이게 이야기가 중요하다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의 화두는 아이들이랑 똑같다 어른들도 우리도 10초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더 듣고 싶게 만들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약간 그 고민이 조금 여전히 연장선에 있는 느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들 항상 느끼지만 그 어머니들께서 해내시는 것들이 대단하다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또 약간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우리 항상 어머니 얘기만 하지만 또 그런 삶을 약간 이어나가게 만들 때 사실 남편분께서 맞아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보기 위해서 집안에서 지켰지만 집 밖에서 뭔가 지켜내신 분들이 남편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아마 남편분이 애를 대신받았을 거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아버님들 또는 남편분들 다들 좀 많이 힘을 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 얘기 많이 못해서 네. 미안하네요. 가서 좀 많이 아껴주시면 아, 좋겠다. 저는 남편이 진짜 1등 공신인데. 그렇죠. 진짜. 어. 제가
제가 잠시 약간 집중이 떨어져가지고 갭스 얘기하는 이유를 까먹었는데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꼭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요즘 엄마들. 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구나라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제발 그 앞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소화기로 불 끄듯이 맞아. 꺼버려야지 되는데 안 되면 산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끄는 게 지금 약간 이 갭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뭔가 장을 고치고 우리가 약간 몸의 대사를 좀 정상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쨌든 혹시나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퇴근길에 듣고 계시다면 또 약간 응원 메시지 전하고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